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임금이 휘득 전에 상식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탐호한 성주 목사 200명을 주액하도록 하다. 우헌납 손처금이 아뢰기를 경상도 성주 목사 200명이 임소에 가까운 농장에서 처자로 하여금 봉고울의 미포 등의 물건을 가지고 빈번히 왕래하게 하고 또 농장에 재택을 짓는 등 탐호를 자행하였습니다. 신등이 이를 듣고 구획하여 다스리려고 하였으나 다만 국가에서 장차 행대를 보내어 비위를 규찰한다 함으로 드디어 정지하였습니다. 이제 일 때문에 권효량을 본도에 임명하여 보내니 청컨대 겸하 이 일을 붙이어 주액하여 주회를 다스리게 하소서. 또 본도에 만약 이런 따위의 일이 있으면 또한 즉시 적발하여 거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효량은 다른 일 때문에 보내는 것이다. 만약 과연 탐호한 사실이 있으면 자연히 드러나 발각될 것인데 어찌다 반드시 추액하여 거론하겠는가 하였다. 송처금이 다시 아뢰기를 대체로 사람이 범한 바를 비록 이보다 무거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간혹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본원에서 입문하여 추국하고자 하나 그러나 각도 감사가 친히 수령의 가오와 악행을 듣고 거론하여 추액하여도 오히려 정상을 얻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서하여 추문하는 데 이겠습니까? 성주 등지는 곧 권효량이 경과하는 곳이니 겸하 이 일을 다스리게 한다면 반드시 그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신등이 바라는 것에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 일을 북문 공사에 관계되지 않는가 하였다. 승정원에서 말하기를 과연 가난의 말과 같다면 이런 수령이 탐호한 사건이니 거론하여 추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행대는 각 지방의 관청을 살피기 위하여 파견하던 대간의 관원이고 이서는 그를 보냄 이문을 말한다. 북문 공사는 상부에서 규문의 풍기 문제와 관리의 비행 따위를 풍문을 듣고서 추액하던 일인데 여러가지 폐단이 많으므로 법으로 이를 금지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겸 호군을 더 설치하여 3군의 통솔과 사졸의 훈련 등을 맡도록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겸 호군을 더 설치하고자 한다. 인기가 알맞은 자를 골라서 그 직임에 오래 두고 3군으로 나누어 중의위, 중순위, 별시위, 총통위 등의 모든 군사를 3군에 분속시키고 겸 호군으로 하여금 6일 간격으로 서로 교대하여 입직하여 통솔하게 하며 또 평상시 고찰을 엄하게 하여 사주를 훈련시키고 기계를 정제하고 좌작진태에 절도가 있게 하고 채등이 문란하지 않게 하여 건조로 하여금 모두 호군에 통속하게 하겠다. 그것을 언론하여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겸 호군은 타관으로서 겸직하던 호군인데 인기는 사람의 보량과 재간이고 좌작진태는 군사를 훈련할 때 안고 쓰고 나가고 물러가는 행동을 말한다. 즉 군사 행동의 일체를 말한다. 문정실록 5권 문종 1년 1월 2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5권 문종 1년 1월 2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통사 김신이 변방의 경보가 없음을 치게 하니 각도의 군사를 파하고 조전 절제사를 소환하다. 통사 김신이 요동에서 치게 하기를 신이 요동에 도착하여 왕대인을 배알하고 말하기를 듣건대 탈탈이 요동을 포위하고 조선을 향하려고 한다 하고 또 듣건대
탈탈의 병사가 이미 동쪽으로 향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전하께서는 신으로 하여금 적의 성식을 청탐하여 오라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왕대인이 말하기를 탈탈병사 3만이 12월 23, 4일에 간에 해석 위에 도착해서 불라치를 잡아서 죽이고 그 부락에서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모두 죽였다. 지휘 나탑이하 200명은 흑룡강 송림 등지로 도망하였다. 건주의 이만주는 탈탈왕이 해서인을 죽이고 노략질했다는 것을 듣고 도망하여 살림에 숨었으나 탈탈이 끝까지 쫓지 아니하고 해서위로 돌아갔다. 이제 해서위 건주위 등지는 한결같이 비어있으니 조선으로 향한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이른바 동쪽을 향한다는 것은 건주위일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탈탈은 물은 남조였어요. 포로가 된 자는 모두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는데 너희 나라에 무슨 원수와 혐의가 있어서 침입하겠는가? 또 내가 일찍이 지도를 보니 너희 나라의 후문은 산과 골짜기가 협조한데 탈탈이 어찌 망령되게 나아가겠는가? 탈탈은 기묘한 책략이 많고 또 너희 나라 공병의 이해를 알고 있으니 너희 나라로 향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였다. 너는 나의 말을 전하에게 알려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위정 남지가 아뢰기를 전날에 의논하기를 각도에서 징병하는 것은 김신을 회보하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의논하여 구차하소서 하였습니다. 지금 김신의 글을 보니 별로 긴급한 것이 없으니 청컨대 각도의 군사를 놓아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승병원에 이르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였다.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황해도의 후속 군사 3,000명은 마땅히 조발하지 마소서. 또 경기, 충청, 강원도 등의 군주론 그 도의 조전 절제사로 하여금 점멸하여 파하게 하소서. 황해도의 군사로서 평안도에 머무르는 자도 또한 김종수로 하여금 편의대로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드디어 김종수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김신이 보고한 것을 들으니 적의 성식이 조금 늦추어졌다. 박강이 거느린 바의 군사는 즉시 놓아 돌려보내라. 만약 사변이 있으면 혹은 그때에 임하여 다시 징발하고 만약 혹시 변고를 측량하기 어려우면 아직 그대로 머물러 주둔하여 얼음이 얼릴 때를 기다리라. 경이 그것을 짐작하여 시행하라 하고 또 황해도 도 채찰사와 경기 충청 강원도 한길도의 관찰사와 도절제사에게 유시하여 모두 군사를 파하도록 하고 아울러 각도의 조전 절제사를 소환하였다. 해석위는 명나라 때 송화강 유역의 여진 지역에 설치한 미소이다. 이만주는 건주 본위의 추장이고 건주위는 명나라 때 남만주의 요동지방과 압록강 도만강 일대 여진 지역에 설치한 미소이다. 후문은 동북면 여진 지역으로 통하던 조선의 관방이다. 문중시로 우건 문중 1년 1월 22일 임술 내판제기사 박연이 태봉 아래의 백성들의 집과 전토를 철거하지 않도록 상언하다. 태봉의 아래의 백성들이 여사를 철거하고 그 전토를 폐지하니 지극히 통석합니다. 지리의 설에 말하기를 닭이 울고 개가 짖고 저자가 열리고 마을에 연기가 나면 은연중에 융성하니 누가 그 근원을 찾아내겠는가 하고 말하기를 산조는 수조와 같지 아니하고 수조는 인조와 같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함을 꺼리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산수의 기운이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고 하나 즉 도성의 현은 백성이 모여 사는 바가 여러 해 계속되었으나 부유하고 번성하기가 한결같으니 인연이 풍수에 해가 없음을 좋게 경험할 만합니다. 또 장법을 상고하면 고금의 경험이 모두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신이 보건대 실다의 능묘는 왕성한 해 많이 있었으나 나라를 천년이나 계승하였고 성대라고 일컬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묘는 전원의 두둑에 있으나 가세가 끊어지지 않고 명현이 나왔으니 인연이 모인 것도 또한 길한 기운이 되는 것이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태실은 능묘의 깊고 미묘함에 비길 바가 못되므로 더욱 인연함을 그리할 것이 못되는데 어찌 반드시 태봉의 천길 아래에 있고 그 산맥에 감범되지 않는 평지 아래 땅인 전원과 재택을 모두 남김없이 철수한 뒤에야 길하겠습니까? 이것은 심히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초목이 거칠고 무성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뽕나무밭과 대나무숲도 또한 초목의 아름다운 것인데 무슨 까닭으로 뽕나무밭을 폐지하고서 풀숲을 보호하이하며 사람의 걸치를 철거하고서 벌레와 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까? 생각건대 악예를 만든 자가 어찌 공경하고 삼가지 아니하며 지극히 걱정하게 특별한 언어의 눈을 내어서 이처럼 정도의 지나친 건방을 하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예를 굳게 고집하여 항거한 법규를 세운다면 자손만대에 내려가더라도 태소도 또한 같으니 나라의 전투는 줄어들어 민생의 원망이 거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태평한 날이 오래되어 백성들이 지극히 번성하여 사람은 많아지고 땅이 좁아지면 한 조각의 빈 땅도 없을 것이니 백성들을 보호하고 먹는 것을 풍족하게 하는 것도 또한 왕정의 급한 바입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지리의 여러 책과 태경의 서를 두루 고철하도록 명령하여 만약 가옥을 첨가하고 농경을 금지하는 글귀가 없거든 특별히 덕음을 내려서 옛날 구업을 그대로 허락하시고 그 태병 주변에 절이 있는 곳에는 인하여 충령하는 곳으로 삼아서 옛사람이 태실의 예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풍수하게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그때 허후가 안테사로서 경상도 성주에 가 있었다. 임금이 허후에게 유시하기를 태봉 건방의 인가와 토정의 수와 태봉과 인가와의 거리의 보수와 인민이 옮겨 거주하는 것과 전토를 개간한 것의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것을 조사하여 오라 하였다. 뒤에 풍수학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태봉이 너무 가까이 사람이 거주하면 화재가 가히 두려우니 도국의 밖에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태봉의 주혈 산기슬 이외에는 일찍이 경작한 토전과 태봉 주변의 사사는 다른 태실의 예의에 의하여 옛날 그대로 하소서 하였다. 태소는 임금 왕자의 태를 안치하는 것이다. 측령은 오래 살도록 빌어 축수하며 도국은 임금의 능묘나 태실의 경력 안을 말합니다. 문중시록 5권 문종 1년 1월 22일 임술 5번째 기사 함규도 도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둔전하여 곡식을 저장하여 비추고 한다는 것은 실로 좋은 계책이다. 그러나 의논이 어지러워 아직 정하지 못하였으니 경은 금년에 우선 세 곳에 시험해보라 하였다. 문종시록 5권 문종 1년 1월 22일 임술 6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대전 별감을 몸생김이 장실하고 재산이 부유한 자를 고르니 양손에 각각 모래 40-50건을 들고 80보를 걸을 수 있는가를 시험하여 바야흐로 정속을 허락하라 하였다. 문정시록 5권 문종 1년 1월 23일 개해 첫번째 기사 공물의 수가 번중한 배단을 없애도록 이르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승지들에게 이르기를 지난한 별피 한 장의 값이 면포 6-70필에 이르니 만약 상세히 정하지 않는다면 그 표가 장차 100필에 미칠 것이다. 모름지기 해당 조로 하여금 값을 정하게 하여 그 폐단을 구제하라. 대개 곡물은 모두 백성의 고혈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그 수가 너무 많으니 백성들이 받는 폐가 진실로 작지 않다. 이제부터 여러 도 여러 주군에서 어떤 물건이 나는지를 찾아물어서 각각 그 토사물에 따라서 가감하여 액수를 정하고 또 용도를 전략하면 백성들의 폐단을 모두 없애고 국가의 비용도 스스로 넉넉해질 것이다. 그것을 상량하여 확정하여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대사원 안왕경이 아뢰기를 대저 수령은 백성을 기리고 다스리는 직임이니 진실로 마땅히 일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삼가고 조심하여 그 농사 때에는 몸소 스스로 천맥에 출입해야 합니다. 충주는 땅이 넓고 백성들이 조밀하기가 다른 수의 배가 되니 연로한 사람을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충주 목사 민공은 수령을 5차례나 지내고 나이가 또 쇠모하여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힘을 들여 수고할 수가 없으며 또 지금 아직 수령을 지내지 않은 자도 또한 많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수립하면서 골고루 일하는 것이 이미 성현에 있으니 청컨대 이를 바꾸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민공은 처음 벼슬살이에 해서부터 번잡한 일을 능히 잘 처리하여 어질다고 이를 만하다고 한다 하였다. 안원경이 말하기를 민공이 어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이가 많고 또 수령을 여러 번 지냈으니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나중에는 게을러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이미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사람됨이 쓸만하니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천맥은 밭의 일항인 가로로 난 것을 천이라고 세로로 난 것을 백이라 한다. 문정실록 5권 문종 1년 1월 23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5권 문종 1년 1월 23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정평도 호부사 지정 울산군사 이처온 용진 현령 김미수가 사종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지정과 김미수에게 이르기를 지금은 적의 성식이 조금 잠잠하나 그러나 북견은 적이 진입하는 첫 지방이니 군절과 기계를 항상 훈련을 더하여 부오를 엄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또 농사는 백성이 잘해 하여서 살아가는 바이니 그 천방과 재언에 마음을 다하여 공과하여 땅의 이익을 일으키라 하고 이초운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하삼도는 토지가 비옥하다고 한다. 그러나 농사는 재언에 중요하니 마땅히 부지런히 조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에 편안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3일 개해 네 번째 기사 바쁜 농사철이라 하여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증발한 갑사와 잡색을 파하다. 병주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경상도와 전라도에 하번한 갑사 별시위 총통이 방패 섬 60 등은 그들로 하여금 군교하며 피를 고살하고 검열하게 하여서 사변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듣건대 각 골수령이 다만 하번 한 갑사뿐만 아니라 가정한 잡색 군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날 징발하여 모아서 지극히 소유스럽습니다. 이제 사변이 조금 잠잠하고 농사일이 바야흐로 승하니 청크대 양도의 군사를 아울러 모두 파하여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3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병조의 전제하기를 이제 사변이 조금 가라앉았으니 함도 연변의 각 고을의 자제와 향화인 등이 서울에 종사하다가 제때 돌아가지 못한 자는 아직 머무르게 하고 보내지 말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3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일본국 오도 우고대화 원승이 보낸 염도 등이 와서 토물을 바치니 예저에서 치서하였다. 본국의 표류인 막금을 무진년에 조카가 힘을 다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우리 전하께서 이를 가상히 여겨 백세 면주, 백세 저보, 흑세 마포 각각 10빌과 잡채 화석 10장, 호피와 표피 각각 2령, 잣 200건을 특별히 하사하고 조카가 구하는 바의 인삼 10건, 동, 화로 1사, 복밀 12와 토이 정포 16필을 하사한다 하였다. 무진년은 1448년 세종 30년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3일 개해 일곱 번째 기사 관방의 요회지인 평안도 여러 고을에 석보 등을 쌓도록 하다. 우참찬 안승선이 아뢰기를 수안극성 등지에 관방을 설치하면 적인이 반드시 의주, 안주, 개천, 성천
등지를 넘은 뒤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양성은 정로의 요회지이니 관방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변경의 경보가 긴급하였기 때문에 이에 안주극성 등지에 먼저 목책을 설치하여서 적변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변경의 보고가 조금 늦춰지고 목책은 연관 계책이 아니니 청컨대 서서히 석보를 쌓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황희도 도요 칠자사 정분에게 유시하였다. 내가 듣건대 황주극성과 수완 등지는 비록 관방을 설치하였다곤 하나 동선 참으로부터 서흥, 우봉, 토산에 이르기까지 통행이 직로라 하니 만약 이 길을 방비하지 아니하면 관방을 설치한 방책에 어그러짐이 있을 것이다. 경은 그것을 순찰에 살펴서 만약 동행하는 길이 있다면 혹은 소부를 설치하기도 하고 혹은 행승을 설치하기도 하여 적당한 데에 따라서 설혐의 대책을 살펴서 정하라. 극승 안성 등지에는 극승 수안 등지에는 설치한 목책을 제거하고 점차로 석승을 쌓되 우선 도를 모도록 하라. 만약 목책의 일의 공익이 거의 이루어진다면 역사를 끝마치도록 하라. 또 개천 등지에는 조양성이 있으나 이것은 정로의 요회지이니 그곳에 관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경원조사에 정하여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설혐은 요회지의 방비 시설을 말한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3일 대해 8번째 기사. 양계의 곡식을 드리고 값을 서울에서 받을 자를 자원하게 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양계는 조금 풍년이 들어서 한 집에서 경작한 바의 곡식이 비록 1년의 양식을 지탱하기에 족하더라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씀씀이를 전략하지 않고 장례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한때 허비하여 써버리고는 의창을 주기를 바라는 자가 옛날과 같습니다. 그들이 허비하는 비용이 장사치들이 역환하는 패단보다 심함이 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양계의 곡식을 드리고 값을 서울에서 받을 자는 아울러 자원에 따름으로써 축척을 넉넉하게 하소서 하니 말대로 따랐다. 역환은 물건을 사고 팝니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4일 갑자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4일 갑자 두번째 기사. 사은사 황부인과 부사 김효승이 고명을 받들고 돌아오다. 임금이 익선관 백포 오서대 소의장으로서 모화관에 거동하여 다시 면복을 입고 나아가 고명을 맞이하였다. 경복궁에 돌아와서 다시 면복을 벗고 백포를 갖춰 입었다. 사정전에서 황부인과 김효승 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황부인과 김효승에게 안장 갖춘 말 각각 한 필씩을 하사하고 또 황부인에게 노구 8구와 전지 60개를 하사하고 김효승에게는 노구 5구와 전지 40개를 하사하고 서정관 강맹경과 조군에게는 전지 15개를 하사하였다. 백관이 길복으로 하례를 행하니 명하여 이를 정지시켰다. 그 고명은 이러하였다. 제왕은 천하를 주재함으로 천하의 민심을 마음에 두어 일시동인함으로 내지와 외지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므로 어진이를 부르고 덕이 있는 이에게 명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는데 사정에 따르고 옛 형편에 맞춰 교화의 도리를 펴서 그 어진 은혜가 한 방면에 흡수하고 뒤를 이은 자손이 세득을 닮으면 부자가 서로 계승하고 차례를 전함이 진실로 마땅할 것이니 그것은 현인을 나타내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는 소위이다. 그러므로 조선 국왕 이는 자해하고 겸공하여 하며 총명하고 특달하였으며 착한 일을 사랑하고 도리를 따르며 조그만 것이라도 능히 삼가고 하늘을 공경하고 위를 섬겨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정성스러웠으므로 인효가 나라 사람을 길러왔고 공리열이 변경에 나타났으니 조정의 명령을 공경하여 이에 모름지기 어기지 않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으니 조선이 나라가 있은 이래로 왕과 같은 이는 드물었다. 이제 갑자기 고종에 이르게 되니 아래 사람들이 붙일 데가 없을 것을 생각한다. 그대 이인은 바로 그 세자로서
충효하고 정성이 있고 공경하고 삼가서 게으르지 않으니 장자로서 어진이로서 전습을 받아야 마땅하므로 이에 특별히 그대를 봉하여 조승국왕으로 삼는다. 번국을 맡기는 바는 덕이 아니면 맡을 수가 없고 오로지 하늘을 공경하고 위를 받드는 것을 큰 일로 삼고 오로지 경계를 보존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중한 일로 삼을 것이다. 오로지 충성하고 오로지 효도하여서 길이 그대 아비 행적을 따른다면 거의 여러 사람의 마음이 협화하여 세세토록 번토를 보호할 것이다. 가서짐의 명령에 응하여 더욱 광명을 빛내도록 하라. 험차하라. 왕비를 봉하는 제스는 이러하였다. 제왕은 은혜를 미루어 주어 장명을 내리시어 영광된 포장이 그 배우자에게 미치는 것이니 이것은 국가의 상전이요 그대 권씨는 바로 조선국왕 이의 처로서 덕을 닦아 유순하고 정숙하여 내조의 칭찬이 있었다. 그대 지아비가 이미 왕작을 이어받았으니 그대도 이와 더불어 영화를 함께 누려야 하겠으므로 이에 특별히 봉하여 조선국 왕비로 삼는다. 그대는 오로지 부도를 각별히 따라서 변방 정치를 도우라. 험차하라. 세자를 봉하는 칙선은 이러하였다. 옛부터 나라를 가진 자는 백성들을 따르게 하는 것을 먼저 하였다. 지금 왕이 아들이 있어 나라 사람들이 후왕이 되게 하고자 하니 특별히 바라는 바에 따라서 세자로 삼도록 명한다. 왕은 효제와 충신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나라 사람들이 소망에 부응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어서 차견하여 온 배신 좌의정 황부인 에게 명하여 가지고 가서 왕에게 유시하게 하니 왕은 짐의 지극한 생각을 못받으라. 중국 황제가 내리는 임명장이 고명이고 일시동의는 황제가 사해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로 보아 골고루 인정을 베푸는 것이다. 특달은 특별히 사리에 밝고 재주가 뛰어남이며 고종은 죽음을 알립니다. 문정실 5번 문정 1년 1월 2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책봉의 고명을 경하여 경내에 사유하고 백관의 작업을 더하다. 경례를 사유하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이런 시작을 바로 하는 것이 중하고 얘는 은혜를 기르는 데 합하여야 한다. 내가 엷은 인덕을 가지고 큰 기업을 이어받아 지키리니 우르러 조종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경태 2년 1월 24일 삼가 고명과 왕비를 책봉하는 제서와 세자를 책봉하는 칙서를 받았는데 그 글에 이어 황제의 권회가 거듭 이르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한나라에서 두루 즐거워하여야 마땅하겠으므로 마땅히 관대한 조문을 반포하여 큰 경사를 가지한다. 경태 2년 정월 24일 새벽 이전부터 모반대역 모반한 것 자손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모살하거나 때리고 욕한 것, 처첩으로서 지아비를 모살한 것,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기를 꾀한 것, 고독 연매한 것, 다만 강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모두 이를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며 그 죄로서 죄 주겠다. 예물을 널리 이어받아 이미 비상한 경사를 가지었으므로 특별히 덕음을 반포하여 이에 막대한 은혜를 널리 판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마땅히 모두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황보인 등이 고명을 받들고 온다는 것을 듣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고명을 맞이한 뒤에 유사를 베풀지의 여부를 의논하니 말하기를 가합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전에 왕을 책봉하는 조서를 받고 이미 유사하였는데 이제 고명을 받고 또 유사한다면 이것은 한 가지 일에 두 번 유사하는 것이니 불가합니다 하였다. 도승지 이계전이 아뢰기를 경사가 거듭 겹쳤으니 진실로 유사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죄인들에게만 언택을 미칠 뿐입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동궁으로 계실 때 종기의 정세가 처음으로 나으시니
주님께서 심히 기뻐하셔서 한나라의 시민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하고자 하여 신으로 하여금 비밀이 고제를 상고하여 중앙과 외방의 관리에게 작업을 모두 더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도 처음으로 즉위하여 고명을 받았으니 선왕의 덕을 아울러 펴서 그 포장한 아름다움을 지극하게 하소서. 왕비께서도 또한 고명을 하사 받고 또 세자로 책봉하는 칙서를 받았으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시에 겹쳐 이르렀으니 창건대 백관에게 일작업을 더하여 더불어 이러한 경사를 같이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경사를 만나기는 어려우니 유사히 내려서 기쁘고 즐거운 뜻을 나타내고자 한다. 지금 또 너의 뜻을 모두리 서서 고명을 맞이한 후에 마땅히 대신들과 더불어 의논하겠다 하였는데 이날에 이르러 유사를 반포하고 또 백관의 작업을 다하도록 명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여러 도에서 전문을 바쳐서 고명을 받은 것을 할애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0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청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0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진주 판강 양년이 사주안이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하산도는 비록 일이 없다고 하나 지경이 외국과 잇따라 있으니 방의 준비를 잠시라도 잊었으면 안 된다. 또 농사는 백성이 자뢰하는 바이니 제 은이 중요하다. 나는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여 농업을 흥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5일 얼춤 세 번째 기사. 장령 홍스가 강일우 백신지 민규 김맹 김보지 이인우 등을 처벌할 것을 아뢰다. 평창군사 강일우의 범한 죄의 증거인이 이미 모두 공초를 자복하였으니 비록 사유를 지났으므로 취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나 백성을 다스리는 데 마땅치 않으니 청컨대 파출하소서. 백신지 민규 김맹 는 이미 사유 전에 고시를 수탈하고 김보지 이보인 이인우 등의 죄도 또한 무거우니 비록 사유를 받았으므로 저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고신을 수탈하여서 그들을 경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의로는 내가 마땅히 고쳐 임명하겠고 이보인 등도 또한 파출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나홍서가 다시 아뢰기를 김보지는 국상을 입고 기생과 간통하였고 또 회장 때의 병구를 칭탕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보인은 종실의 친척으로서 외방에 출사하여 정상이 방자하고 몹시 탐욕하여 죄악이 더욱 무거우니 가벼운 형에 따를 수 없습니다. 청컨대 고신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사유전에 있었으니 어찌 반드시 추탈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백신지 민규 김맹의 고신을 올려주었다. 회장은 임금이나 이품 이상의 대신이 죽었을 때 각사 관은 1인씩 1인 이상씩 참석하여 치르던 장례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5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장령 나홍스가 얼축 네 번째 기사. 하연이 방의 대책을 상언하니 육조와 상군 도짐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다. 달달이 성식이 긴급한지 느린지를 믿기가 어려워서 우리나라의 병사를 모으고 해산함은 정하기가 어려우니 방의 대책을 미리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장용한 사람 4,000인을 골라서 8부문으로 나누고 매번에 500인씩 2개월마다 바꾸도록 하소서. 우선 이미 조발한 황해도 평안도의 군사 500인을 먼저 1번으로 정하고 2, 3월에 평안도의 빈 땅에 주둔시켜 날마다 훈련을 일삼게 하소서. 다음으로 경중, 경기와 각도의 군사를 골라서 차례로 조발하여 보내고 번갈아 휴식하게 하소서. 평안도 각 고을의 수령은 각기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부방하였으므로 본 고을의 사무는 모두 다 정지하였으니 그 패단이 실로 많습니다. 청컨대 수령을 2인씩 두어서 한 사람은 서무를 다스리고 또 한 사람은 군무를 다스리게 하되 그 한 사람은 무고 출신자로 임명하여 보내고
그로 하여금 오로지 군무만을 다스리게 하여 적변이 있으면 빨리 부방하게 하고 그 한 사람은 성을 지키고 백성을 다스리다가 일이 다급한 데 이르는 연후에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터에 나가게 하면 그이 모두 이익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육주로 하여금 삼군 도진무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5일 얼축 5번째 기사. 주와 성지 정의한에게 명하여 도성의 수축을 맡아 다스리도록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5일 얼축 6번째 기사. 한 승부 개승부와 각도의 도질제사가 군적을 정비하여 보고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여러도의 12패 영진군, 선군, 잡색군, 수성군 등은 매년 봄, 가을에 전적에 등록하여 본조에 보고하며 본조에서 총계하여 성상께 아뢰입니다. 별시, 갑사, 총통이, 건장, 방패, 섬육십 등의 군사는 일찍이 군적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어떤 고을에 몇 사람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징병하는 일이 있으면 창조란 사이에 고열하기가 실로 어려우니 참건대 지금부터 한승부, 개승부와 각도의 도질제사로 하여금 농명 수와 거주하는 것을 가져 본조에 이첩하여 마련하여 성상께 아뢰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5일 얼축 7번째 기사. 성중관 및 각사의 관원과 이전으로 거간한 자 가운데 한역한 자를 추세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경중과 개승부의 성중관으로서 거관한 사람과 각사의 여러 관원과 이전으로서 거관한 사람들 가운데에 한역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외방의 한역하는 무리도 또 자역을 피하기를 위하여 상경하여 숨어서 빠지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한승부와 개승부로 하여금 모조리 추세하게 하였는데 개승부는 마병과 보병이 다만 25명이고 한승부는 10인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문하에 더 뽑았으나 개승부와 경중에서 생장한 한역자는 그것을 알 수 없으니 마땅히 아울러 이서하여 남김없이 초출하여 나누어 마병과 보병으로 삼으소서. 또 육전 등록을 살피건대 군사 및 각색인들을 완화하는 조문에 이르기를 사옹원, 상의원, 도하원, 봉상시의 재량과 각사의 권지, 직장, 이전, 사복시의 양리마, 송목치, 송모치, 별군, 보충군, 의금부의 백호, 나장, 도부, 외의 조례, 수공, 금성, 소유, 장수, 갈도, 악공, 무공, 목자간, 원주, 진척 등은 본가에서 3정 이상이면 그 집 내에 사원 인구가 비록 3정이 넘는다고 하여도 다른 역에 정하지 말라 하였으나 지금은 적의 성식으로 인하여 군정을 더 조벌하였으니 참건대 아울러 뽑아서 정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양리, 마는 말을 먹여 키우던 일을 맡아보던 사복시의 관원이고 도부 외에는 여말 선초의 경찰 임무를 맡아보던 중앙관서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5일 8주 8번째 기사. 임금이 말하기를 건일에 혹은 진언하고 혹은 윤대할 때 헌의하는 자가 모두 말하기를 국군은 군수를 비축하기 위한 것인데 항상 비축하고 쓰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곡식이 오래 묵어서 붉게 썩고 또 쥐가 도둑질을 하니 마땅히 제때 나누어주고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한다. 지금 이후로는 이창을 거두어 드리고 나누어 주는 법에 의하여 옛것은 나누어 주고 새것은 거두어 드려 손모가 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고명의 경사를 맞아 백관에게 가자하는 하교를 내리다. 일은 기업을 잇는 것보다 막중한 것이 없고 경사는 고명을 받는 것보다 막중한 것이 없는데 내가 조상의 거룩한 업적을 이르러 받들어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이제 경태 2년 정월 24일에 황제의 제지를
헌봉하고 고명을 은혜롭게 반포함으로 인하여 선왕의 덕을 베풀어 그 아름다움을 포장하기를 다하였다. 또 왕비에게 고명을 하사하고 인하여 직서하여 왕세자를 책봉하니 실로 드물게 하는 성대한 일이다. 이에 황제의 권회가 매우 무거우므로 어찌 넓은 은혜를 펴지 않겠는가. 종실의 산품이하는 각각 일작업을 더하되 창선대부에 이르러 그치고 경외 문관 무관 산품이하는 각각 일작업을 더하되 통정대부에 이르러 그치라. 이후에 이들을 가자할 때는 가자하기 전의 전함에 구전 한 달수를 아우러 계산하고 제거 별자는 각각 상관직 일작업을 더하되 가자하기 전에 구전한 달수를 아우러 계산하라. 물은 모두 유복지친과 전함 학생은 모두 상관직을 일작업씩 주고 내시부의 시직 산직의 산품 이하 및 학생은 모두 일작업을 주되 아우러 통정대부에 이르러 거치라. 충순위 충의위 내직 사준원 갑사 선차 의정부와 충주원의 녹사는 모두 상관직 일작업을 주되 가품의 천전은 아울러 구례에 의하여 아래에서부터 위로 오리고 각사의 이전으로 한직에 나아가 차례를 기다리는 자는 자원에 따라 상관직을 주라. 경외의 통정관 이상과 전함 당상관의 아비 형 아들 손자 사위 아우 조카 승중의 한 첩의 자손 이프인 중에 1인에게 상관직 일작업을 주라. 통정대부와 과이장군 조봉장군 선략장군으로서 가자하는 자는 비록 수령을 지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울러 제수하라. 상균관 교서관 승문원의 권지 훈련관의 권지 사회관의 강의관과 제학의 전함 및 출신 권지 전의감의 전함 및 출신 권지 대민국의 재생원 서운관 천문학 풍수학 검루의 전함 및 권지 사율론의 전함 및 출신 권지 역산학관 해일산학의 별사 전합 사련소의 별감 전합 십파치는 천구와 공장을 제비하고 전함 학생사산 제식 감력관과 제만하여 추고로 인하여 산직에 있다가 시직에 해당되는데 사용되지 않는 자와 직임에 옮겨져 다음번에 산직에 해당되는 자와 내수소의 서재 전함 학생 등도 아울러 상관직 일작업을 제수하라. 현재 추구하는 사람 가운데 공주에는 장 100대, 사제는 태 40대 이하이면 예대로 모두 제수하라. 한품인 자는 한품 안에서 가자하고 다른 직품으로 올려서 제수할 수 없다. 기로의 남자와 부인 가운데 양가에서 80세 이상으로 백신이면 종8품에 제수하고 원직이 9품인 자는 정8품에 제수하고 원직이 8품인 자는 정7품에 제수하고 원직이 7품 이상인 자는 한 작업을 뛰어넘어 제수하고 90세 이상으로 백신이면 정8품에 제수하고 원직이 9품인 자는 종7품에 제수하고 원직이 8품 이상인 자는 2급을 뛰어넘어 제수하고 100세 이상으로 백신 및 원직이 종 7품 이하인 자는 정 6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7품 이상인 자는 3작업을 뛰어넘어 제수하되 아우러 3품에 하나에 거치라. 부인들의 봉작도 이에 준하라. 청구는 나이가 80세 이상의 백신은 정 9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9품인 자는 종 8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8품 이상인 자는 1작업을 올리고 90세 이상의 백신은 종 8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9품인 자는 정 8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8품 이상인 자는 1작업을 뛰어넘어 제수하라. 100세 이상의 백신과 8품 이하인 자는 종 6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7품 이상인 자는 2작업을 뛰어넘어 제수하되 아울러 5품에 하나여 거치라. 그 80세 이상인 남자와 부인은 아울러 면천하게 하고 여자도 또한 위와 같이 봉작하라. 이미 한 나라에 처음을 바르게 하였으니 마땅히 백료와 경사를 같이 한다. 오로지 너희 이조와 병조에서는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 시행하라 하였다. 전년에 이미 즉위하여 사유하였고 또 이제 또 사유하고 또 즉위하여 가자함은 조종의 고사에 없었던 것인데 또 갑자기 이를 시행하니 식자들이 이를 비난하였다.
창선대부 종친의 정상품 당하관 품계이고 통경대부는 정상품 당상관의 품계이며 구조는 당하관의 벼슬을 임명할 때 이조와 병조에서 구두로 임금에게 보고하여 직책을 얻어 백슬을 임명하던 일이다. 승중은 후사를 잇는 것이고 이 부인은 후사로 세운 사람이며 과이 장군은 정삼품 당하관의 무관이고 조봉 장군은 전사품 무관이다. 설리학 장군은 종사품 무관이고 시바치는 응방에서 매를 기르던 사람 시바우치라는 백신은 벼슬이 없는 일반 백성을 말한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저 화를 흥룡하는 방책을 논의하다. 영의정 하염 좌의정 황보인 우의정 남지 좌참찬 정갑선 우참찬 앙순선 예조판서 허후를 불러서 저 화를 흥룡할 방책을 의논하기를 저화는 중국의 체제에 의하여 만든다면 공정과 지차는 그 수를 더할 필요가 없다 하니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 제도에 의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임금이 말하기를 각 고우를 대수로 나누어서 저화를 제 용감에 수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하연 남제 정갑선 안승선 호우가 말하기를 우선 1, 2년을 시험하여 벗어서 하고 황보인은 말하기를 공부를 더 정하는 것은 감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또 임금이 말하기를 사무역에 모두 저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사무역에 모두 저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시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한가 시사만을 소연스럽게 할 뿐입니다. 다만 전농시에서 단목을 쌀 때 5, 6분의 1을 저화로 바치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했다. 임금이 또 명하여 태일병학과 습산국의 급류를 병합하는 것이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것을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옛날 그대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랐다. 지차는 국가에서 공문서용으로 쓰는 종이다. 공부는 공물의 조세이고 시사는 저자 상점이며 급류는 궁중에서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누각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송처금이 백신지 김맹 이보인 김보지 등의 처벌을 청하다. 지금 백신지 김맹 등의 고신을 돌려주었는데 신등은 생각하건대 백신지는 사신의 적친이라고 거짓으로 칭하고 자신의 일을 간청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야 합니다. 김맹은 군부의 사항을 당하여 관기를 사사로이 간통하였으니 법으로는 마땅히 용서할 수 없는데 사유를 만나서 죄를 용서받았으면 족한 것이요. 고신을 돌려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보인 김보지는 업욕을 자행한 것이 막심한데 아울러 사유의 언덕을 입어서 다만 그 직만을 파면한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유사를 받았는데 출연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송처금이 다시 아뢰기를 사신에게 간청한 자는 반드시 목매이며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종께서 엄하게 건법을 세웠으니 백신지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김맹, 이보인, 김보지 등도 군부의 사항에 삼가지 아니하고 방자하게 엄종하며 거리키는 바가 없었으니 이러한 무상한 소인들은 고신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은하지 않았다. 음종은 음란하여 하고 싶은 일을 제 마음대로 함이며 무상은 선행이나 공적이 없습니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6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윤명, 송처금이 백신지 등의 고신을 거둘 것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민규는 정적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용서를 받는 것이 옳으나 백신지는 범한 바가 심히 무거우니 유사를 받아 죄를 면하는 것으로도 족한데 또 뒤따라 고신을 돌려주었고 이보인 김보지 김맹
헌간 이 인우도 모두 국상에도 불구하고 기생을 간통하였으나 지금 다만 그 직만을 파면시키니 악을 징계하는 것이 없습니다. 청건대 고신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사유하였으니 무릎력이 다시 논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성처검이 또 아뢰기를 다른 사람은 그만이지만 백신지의 주에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성상께서 다시 살펴주시는 은혜를 입어 좌죄되지 않는 것도 또한 족한데 고신을 도로 주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김보지의 불충한 죄도 이미 드러났으니 청건대 고신을 거두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사유를 만나면 비록 이러한 죄보다 무거운 자도 아울러 죄를 용서하는데 지금 너희들은 감히 이것을 가지고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였다. 송처검이 다시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문정실록 우고 문정 1년 1월 26일 병인 5번째 기사 태천의 국고의 쌀을 장성부에 전수하고 희천의 쌀은 강계부에 전수하게 하다. 병한도 감사가 아뢰기를 돈에 갖고 오래 저축한 양향이 많지 않은데 적의 성식 때문에 다만 본도의 군사뿐만 아니라 다른 도의 군들이 더하여 아울러 이곳에 모이니 군수가 가히 염려스럽습니다. 더구나 지금 군사를 징발하고 성을 쌓는 일을 동시에 함께 거행하니 양식을 전수하는 것도 오히려 어려운데 하물며 지금 먼 곳의 미국을 능히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태천의 국고의 쌀 200석을 창성부로 하여금 전수하게 하고 희천의 쌀 300석을 강계부로 하여금 전수하게 하소서. 태천 희천 양골에 축성하는 군주를 줄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양향은 군량을 말한다.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6일 병인 6번째 기사 정군에게 축성을 위한 도를 모으도록 유시하다. 의정부에서 모두 의논하여 말하기를 적의 성식이 조금 가라앉았으니 경과 극성 수완 등지의 조전 절제사가 모두 올라오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영의정이 말하기를 이번 봄에 비록 성을 쌓지 않더라도 우선 종사관을 머무르게 하여 당명선군을 역사시켜 도를 모았다가 후일에 성을 쌓는 데 쓰게 하는 것이 편하겠다고 하고 나의 뜻도 또한 그러하다. 도를 모아서 만약 일이 쉽다면 비록 성을 쌓지 않더라도 의당 미리 도를 모으게 하라. 경이 상량 확정하여 아뢰어라. 또 경이 순행 고찰하는 일은 어느 때에 끝날 수 있는가 그것을 아울러 아뢰어라. 문정실록 5권 문정 1년 1월 26일 병인 7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희선에 고명을 내려준 것을 아래는 의지와 분 황제의 의지를 아래다. 길 전 1일에 전사에서 그 소속을 거느리고 혼전의 안팎을 소지한다. 충우에서 임시로 고명을 안치한 악차를 혼전의 대문 밖 동쪽에 서양하여 설치한다. 사자의 좌차를 고명 악차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한다. 그날 집내가 고명안을 신좌의 동부쪽에 남양하여 설치하고 사자의 자리를 고명안의 동쪽에 서양하여 설치한다.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의 자리를 고명안의 앞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또 서는 자리를 서계 아래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집내 알자 찬자 찬인 궁위령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서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집내 이하 여러 집사가 길복 차림으로 먼저 전정으로 들어가 겹치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해서 4번 절하고 나서 각각 자리로 나아가고 알자가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 길복 차림이다. 인도하여 들어와 서는 자리로 나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여 찬자가 창하기를 국궁 사배흥 평신이라고 하며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이 몸을 굽히고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사자가 예고를 하면 고명을 받아서 용정 가운데 둔다. 황의장이 앞에서 인도하고 다음에 고악이고 다음에 향정이고 다음에 고명 용정이고 메고 가는 자는 길복을 입는다. 다음에 사자가 길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간다. 혼전의 대문 밖에 이르면 고악은 문에 이르면 연주를 하지 않는다. 용정을 악차 안에서 설치한다. 복례량이 사자를 인도하여 좌차에 들어가고 복례량도 또한 길복을 입는다.
공일령이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설치하고 청적언으로 덮고 궤를 뒤에 설치한다. 복례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좌차에 나와 서양하여 쓰고 용병이 정문으로 들어오면 사자가 뒤따라 들어온다. 알자가 찬하기를 국궁하라 하면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이 동양하여 몸을 굽히며 지나면 찬하기를 평신하라 하면 고명을 대신 받은 관원이 몸을 바로하고 북향하였습니다. 용정이 혼전에 오르면 사자가 고명을 받들어 안에 둔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여 찬자가 창하기를 국궁사배 흥평신하라 하면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알자가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을 거느리고 서계의 아래로 올라가서 배수 위로 나간다. 알자는 계단 아래에서 거친다. 사자가 칭하기를 제서가 있다 하면 알자가 찬하기를 괴하라 하여 고명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꿇어앉는다. 사자가 고명을 받들어 서양하여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에게 주면 고명을 대신하는 하여 받은 관원이 고명을 받아서 도로 신주 앞에 두고 안이 있다. 부복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내려와 자리에 다시 선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여 찬자가 창하기를 국궁사배 흥평신하라 하면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복례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나가고 알자가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을 인도하여 나아가 좌차에 나아간다. 처음에 사자가 문을 나가면 공일령이 신주를 들여 넣기를 상체와 같이 한다. 집내 이하가 배 위에 돌아가서 4번 절하고 나간다. 분황의는 제게는 기고 이와 같다. 고명을 내려주는 예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승문원의 관원이 황지에다 고명을 전사하여 고명함의 뒤에 놓는다. 집내가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이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감찰 전사관의 자리를 전문의 서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감찰의 서쪽에 있고 서리가 그 뒤에 배정한다. 집내의 자리를 동계의 서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알자 찬자 찬이는 남쪽에 조금 뒤에 물러 있게 하는데 북쪽을 위로 한다.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추판을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점이 있다. 향로와 향압과 초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를 설치하여 창구를 담는다. 참품은 기고제와 같다.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여 잔 3개를 준소에 두고 요소를 서반 위에 서쪽으로 가까이 설치한다. 탁자를 설치하고 동로를 둔다. 설치하기를 끝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진설한 것을 점검하여 살핀다. 전 일각의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과 여러 집사가 백이 오사모 흑각대를 갖추고 관세하기를 끝마치면 모두 전문 밖으로 나아간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의 배 위에 들어가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4번 절하고 끝나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 전사관 대축 공일령 축사 재량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서쪽을 위로 하여 쓴다. 서기를 정하면 집내가 사배하라 하여 찬자가 창하기를 국궁사배 흥평신하라 하면 감찰 이하가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공일령이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자리를 설치하고 청적언으로 덮고 궤를 뒤에 설치한다. 알자가 고명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여 찬자가 창하기를 국궁사배 흥평신하라 하며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신좌 앞에 나가서 북향하여 선다. 찬하기를 괴하라 하면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이 일국으로 앉는다. 집사자 1인이 향압을 받들고 1인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바친다. 알자가 찬하기를 삼상향하라 하며 집사자가 향로를 안에 올려놓는다. 향을 받드는 자는 동쪽에서 서양하고 향로를 올리는 자는 서쪽에 있어 동양한다.
잔을 주고 잔을 올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대축이 고명을 취하여 동향하여 꿇어 앉아 일기를 마치면 알자가 찬하기를 부복흥평신하라고 하면 고명을 대신 받은 관원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을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아가 준수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선다. 집내가 소헌례를 행하라 하면 집준자가 술을 떠내고 집사자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고명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을 인도하여 신주 앞에 나아가서 복향하여 쓴다. 알자가 꿇어 앉으라 고명을 대신 꿇어 앉으면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이 꿇어 앉는다. 집사자가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고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이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찬하기를 부복흥 소퇴 북향괴 하라 하면 대축이 신이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꿇어앉은 측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날짜가 찬하기를 부복흥 평신하라 하고 인도에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내가 아헌례를 행하라 하면 날짜가 고명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의 앞에 나가서 복향하여 쓴다. 찬하기를 괴하라 하면 고명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꿇어 앉는다. 집사자가 잔을 고명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에게 주면 고명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고 잔을 집사자에게 줘서 신의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흥 평신하라 하면 고명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인도에 내려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내가 종헌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고명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에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분황하라 하면 대축이 고명의 4번을 받으러 요소에 나아가서 불살한다. 이를 마치면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찬자가 창하기를 국궁사배흥 평신하라 하면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이 몸을 굽혀 4번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고명을 대신하여 받은 관원을 인도하여 나간다. 산인이 감찰 전사관 이하를 인도하여 함께 배 위로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찬자가 창하기를 국궁사배흥 평신하라 한다. 산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궁미령이 신주를 들여 놓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에 나가서 4번 절하고 나간다. 대축이 축판을 받으러 구덩이에 파묻는다. 전사가 고명을 함에 들여 넣어서 이를 갈무리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을 거니고 예찬을 거두고 지게문을 닫고서 내려와 곧 물러간다. 행사 집사관은 사자 1인 좌이정, 고명을 대신하여 받는 관은 1인 1품, 집내가 1인 문관 3품, 전사관 1인 봉상시의 관원 대축 1인 문관 3품, 알자가 1인 복례랑, 찬자 1인 통찬, 통인 1인 참외, 축사가 2인 재량 2인 아울러 참외, 궁미령이 1인 내시부 감찰 1인이다. 악차는 임금이 야외로 거동할 때 쉬도록 임시로 만든 막사이다. 준수는 술 항아리를 넣는 것이고 소퇴는 조금 뒤로 물러납니다. 북향괴는 북쪽으로 향하여 꿇어 앉으라는 뜻이다. 요소는 불사르는 곳이다.